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이젠 이번 시간으로 육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자, 십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십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서 음,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일간 빼고 이 다섯 가지 이 육신에서 음양으로 나뉘어서 이제 십성이 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앞에서 공부했으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 십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육신의 생화, 극제, 상생, 상극 이런 거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이해를 도와야 사주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화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육신이란 뭐냐 하면 사회에서 만나는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에서 여섯 가지죠. 그쵸? 육신. 이, 이 신자는 본래는 이게 이제 귀신 신자인데 이게 정신신의 의미가 있지. 정신신. 귀신신자이면서도 정신신이에요. 근데 이것이 명리학에서는 음양오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음양오행을 신이라고 한다. 그 음양오행 중에서도 이 정신신자의 그 뜻의 의미를 따라서 보통 육신은 다 천간을 의미해요. 천간. 그러면 지지에 있는 것은 육신이 아니냐? 지지에 있는 것도 육신이 맞는데 그 지지에 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의 봉기 또는 지장간에 있는 천간의 글자들 이것을 육신으로 지지를 대응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이면서 사람의 정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육신에서의 이 육신은 음, 사람과 사람, 정신과 정신,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마음을 투영시킨 어떤 그 사회에서 쓰이는 그런 어, 명사들, 그쵸? 그런 것들을 예,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 육신의 이제 글자에는 음, 육신의 글자 또는 십신의 글자, 육신이란 사회에서 만난 인간관계, 육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 또는 십성은 그쵸? 육신을 십성이라고 하니까 육신 또는 십성은 사회에서 만나는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글자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 내적으로는 인성과 식상, 외적으로는 재성과 관성이 일간을 기준으로 생설, 그렇죠? 상승이죠. 극제, 상극이죠. 이런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인성으로 준비하고 식상으로 실행하며 재성으로 소유하고 관성으로 고난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이다. 이것이 사회적 관계이면서 인간관계에 속한다 이거죠. 그 가운데 비경겁제를 통해서 외부의 문제를 대행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경겁제이다. 즉 육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살피고 가야 될 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음, 일단은 일간이 이렇게 있고요. 일간이 이렇게 있어요. 일간이 있는데 이 일간의 이 내부에는 뭐가 있냐면 어, 인성이라고 하는 그쵸? 입력된 정보와 그 다음에 예, 식상이라고 하는 입력된 정보를 이렇게 출력하는 그 기관은 일간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밖에는 뭐가 있냐면 재성과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재성과 관성. 그러니까 일간 내부에 있는 것은 인성과 식상은 내적인 관계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지만 이 재성과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라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재관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관을 취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열심히 재능을 만들고 열심히 성실하게 활동을 해서 재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재성과 관성,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재성과 관성을 필요로 하고 꼭 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간, 즉 인간에게는 여자의 짝은 관성이고 남자의 짝은 처인 재성이잖아요. 그쵸? 재관이 처와 남편이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재물과 직위가 되기 때문에 이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런 재관을 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을 따고 땀으로써 시험을 봐서 관에 소속돼서 직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은 식상이라고 하는 어떤 재능,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열심히 발휘해 갖고 식상생재로다가 돈을 벌든가 돈을 벌어야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취직을 해야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인성과 식상은 내 내부에 있는 존재라고 하면 재관은 외부에 있는 존재다. 그 외부에 있는 재관을 내가 취해오려면 인성과 식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육신을 일단은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육신의 이런 육신의 관계는 일간을 기준으로 그렇죠. 일간을 기준으로 뭐로 생설은 뭐예요? 상생과 상생이죠. 인성의 상생은 일간을 생하는 상생, 일간이 생하는 식상은 일간이 설기되는 상생. 그래서 내가 받거나 내가 주거나 그쵸? 이것은 두 개가 다 상생이에요. 이것은 상생 두 가지. 나를 생해 주는 거, 내가 생하는 거. 그쵸?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것은 나를 생해 주는 거는 생을 받는 거고 내가 생하는 것은 내가 설계되는 거고 이게 생설이죠. 그다음 뭐가 있어요? 극재가 있어요. 극재는 뭐예요? 재관이죠. 재관. 재성과 관성이에요. 일간이 극하는 것은 재성.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재물이라고 하는 거 소유하려고. 이제 소유를 하려면은 식상에 도움이 있어야 돼요. 어, 식상으로 재를 취해와야 돼요. 그 다음에 관성이 나를 극하죠. 그러니까는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거고 관성은 일간이 극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상극이죠. 상극에도 두 개가 있어요. 재관. 내가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상생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를 생하는 거, 내가 생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표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극을 하는지, 내가 극을 받는지, 내가 생을 받는지, 내가 생하는지, 요것이 바로 육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성과 식상은 입력과 출력, 재성과 간성은 뭐예요? 극재. 예. 내가 극하느냐, 내가
재화를 받느냐, 내가 재야 관성으로부터 재를 받느냐, 극재를 받느냐, 내가 재성을 극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상생과 설기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과 내가 극재를 받는 거, 상극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을 살펴보면 간단해요. 인성으로 준비하고, 인성은 내가 입력하는 거고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식상으로 배우고 익힌 것을 써먹는 거, 실행하는 거죠. 식상으로 실행하는 거고, 그리고 또 재성은 내가 일간이 극을 해서 내가 소유해서 내가 가져오는 거고, 재성을 소유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성은 나를 극하는 거지만 이 극하는 것이 인성을 통해서 인성으로 준비해서 관을 쓴다는 것은 내가 자격을 갖고 관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권한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관성으로 권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없이 관성만 있으면 내가 내가 누군가의 머슴으로 살아가야 되고, 누군가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인성이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을 갖고 관을 쓴다는 것은 내가 통솔하면서 내가 권한을 갖고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 이제 비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외부, 그러니까 즉 관성과 재성, 이 외부의 문제를 부족하거나 어려운 것은 비겁을 대응으로 해서, 비겁의 도움으로 해서 이렇게 재성과 관성이라고 하는 외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이 비겁이다. 그래서 즉 이제 이러한 이제 육신은 이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니 이제 아래를 보고 또 이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총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그럼 일간은 뭐 하는 녀석이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표출하는 기준이 될 뿐이고, 그거면은 일간은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육신 표출이에요. 상생 상극에 의해서 나를 일간을 기준으로 생설의 관계로 나를 생하는지, 내가 극하는지, 내가 극을 받는지, 내가 극하는지, 내가 설기되는지, 나와 비견겁제와 나 같은 것들이 있어 무리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기준이 될 뿐이지, 그러고 나면은 끝이에요. 그 일간이 생극제화에 참여하지 못해요. 일간 자체가 뭐, 어, 뭐 일간 자체가 뭐 상생을 막 더 많이 한다든가, 어, 일간 자체가 막 설기를 해온다든가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생을 하거나 설기를 하는 건 뭐가 하는 거예요? 비견겁제가 하는 거예요. 비견겁제가. 비겁이 하는 거예요. 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일간은 그냥 일간을 표출하는 기준에서 끝나고, 비겁이 하는 일이 비겁이 뭐 식상으로 이렇게 설계되거나, 그렇죠? 인성을 설계해 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비겁들이 하는 거예요. 다만 타육신, 그렇죠? 타육신들이 이렇게 비견이나 식상이나 인성이나 관살이나 재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그 육신이 배합에 따라서 일간의 그 개인에 따라 그런 육신의 배합에 따라서 어, 개인의 능력을 만들고 활용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 일간은 육신을 표출하고, 그 다음에 그런 타육신들의 생화극제에 의해서 그것들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 일간이 하는 역할이에요. 좀 말이 어렵지만 이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대부분 막 일간이 막 다 생화극제를 막 다 하는 줄 아는데, 그런 비겁이 할 일이 없죠. 그런 어떤 비견겁제가 하는 거예요. 일간은 기준이 될 뿐이에요. 기준이 돼서 그러한 타육신들이 생화극제를 통해서 상생상극을 통해서 이 일간에게 얼만큼 이로운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일간은 이제 좋은 거고, 그 생화극제를 통해서 일간에게 해로움을 주면 일간의 사주가
좋지 않은 거고 이런 기준이 되는 거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일간을 상생하잖아요. 일간을 상생한다는 것은 물론 육친적으로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되지만 사회적 배속 관계에서는 배워서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성은 계속 공부해요. 근데 거기에는 편인과 정인으로 나뉘는데 이 편인의 특성은 공부를 하더라도 이상적인 것을 해요. 그래서 상상, 공상, 추리 또는 예지 능력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승화시켜 변화되는 환경에 적합하게 발휘하고자 하는 전문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편인이에요. 그래서 편인이 상생상극의 중화를 잘 이루고 있으면 아주 이러한 상상, 공상, 추리, 예지 능력 또는 이상과 같은 이러한 능력들이 이런 아주 잘 발휘되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전문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편인의 특성이라는 거죠. 근데 정의는 다수의 합의에 따른 약속으로 법과 규범이 돼요. 그래서 미래에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사회적 질서와 같다. 이거는 정관에 속하는 얘기인데 여기 왜 와 있지? 그렇죠. 이거는 정의는 요게 아니네요. 이건 잘못됐고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학문, 학문이죠. 일반적인 학문으로서 정관의 정관의 명령이나 일에 관계되는 것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행정에 필요한 지식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편의라고 정의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정의는 일반적인 학문이에요. 편의는 특수한 학문이고, 그리고 정의는 정관의 명령이나 일에 관계되는 것을 처리하는 능력을 능력을 갖추는 학문으로서 행정에 필요한 지식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의는.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상생하는 것으로서 일간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일간의 능력이 인성으로 일간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비겁으로 일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식상에 활용하는 방향성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식신은 일관과 비견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쌓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상관은 경쟁자의 능력을 저울질하면서 실력을 발휘하거나 역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경쟁자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성이 있죠. 이 관성은 일간을 상극하는 것으로서 일간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을 취한다는 것은 일간 네가 필요하니까 우리 조직에 와서 일을 해 이렇게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간이 능력이 있는 일간을 가져가겠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즉 일간의 재주를 관성이라고 하는 상대가 쓰는 것으로 관성이 일간의 임무를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것과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관성이 일간을 상극해서 취해서 가려면 정인을 잘 갖추고 있는 일간을 취해서 가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정인이라고 하는 준비된 실력으로 관성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고 직무를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요. 또 평관은 정관과 다르게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내세운 사회적 기능 및 사법권과 같은 거예요. 평관은. 그래서 요즘은 의료, 외교, 벤처사업, 영업 또는 기업의 리더자 등의 이 평관을 쓰는 사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다수의 합의에 따른 약속으로 법과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정관은 다수의 합의에 따른 약속으로 법과 규범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 이것은 미래에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사회적 질서와 같다. 질서이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법이죠. 법. 그쵸? 법과 질서. 다수의 합의에 따른 약속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을 아주 근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정관이다. 그리고 또 정관은 사회적으로는 또 국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쵸?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재성은 일간이 상극하는 것으로서 일간이 내가 취해오는 거예요. 의식주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편재와 이제 정제로 나뉘는데 즉 재성이란 소유를 의미한다. 근데 편재는 경영과 운영을 나타내고 외부 관리 영역을 나타내는데 정제는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소유로서 내부 관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정제와 편재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부족한 부분을 외부의 능력으로 빌리는 것이다. 그래서 비견은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 발전에 필요한 것을 갖추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겁재는 경쟁적 우위를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는 것과 같다. 그래서 비견겁자가 있으면 항상 부지런하고 자꾸 비교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그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십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키워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십신의 생화극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또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비견이라는 게 있다. 그럼 비견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내 사주에 비견이 있으면 내 사주가 이 비견이 무슨 역할을 하는 비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비견의 역할은 편인을 설기하고 식신을 상생하지만 상생해요. 일단은 상생해요. 자, 비견은 어떤다고요? 비견은 비견이 하는 역할은 비견이 하는 역할은 비견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편인. 그렇죠? 이렇게 편인을 이렇게 설계해 와요. 비견이 편인을 설계해요. 설계하고 그 다음에 비견은 식신을 이렇게 상생해요. 그리고 또 비견은 칠살 평관이죠. 칠살 평관. 어, 평관의 극을 받아요. 극. 요 두 개는 상생이죠. 그렇죠? 근데 칠살의 극을 받고 비견은 편재. 편재를 극해요. 그러면 어, 내가 사주에 비견이 있는데 편인도 있고 칠살도 있고 편재도 있고 식신도 있으면 이 편인은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역할을.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사주가 거의 없죠. 어떤 비견은 있는데 편인만 있는 경우가 있고
비견은 있는데 편인은 없는데 식신만 있는 경우가 있고, 비견은 있는데 편재만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비견은 있는데 칠살만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비견은 있는데 편인만 있는 경우는 이 비견은 편인을 설계해 오는 거니까, 그쵸? 편인의 학문적 지식을, 그쵸? 학문적 지식, 특화된 지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계해 오는 능력이 있는 사주겠죠. 어. 그리고 이 비견이 식신만 있으면은 이 비견은 일간을 도와서, 그쵸? 일간은 생학제에 참여를 못하니까 이 비견은 일간을 도와서 식신으로 설계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 일간에게 능력을 부여하죠. 비견의 능력을. 그러니까 일간은 자기의 하나의 그냥 기본적인 순수 그런 어떤 재능이라고 하면 여기에 비견의 재능이 더해져서 식신으로 나온 거니 이 식신은 재능이 훨씬 뛰어나죠. 그쵸? 그런 걸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비견은 있는데 편인도 없고 식신도 없는데 편재가 있다? 그럼 이 비견은 일간의 재물을 가져가는 비견이에요. 내 재물을 계속 같이 나누자고 내 재물을 이렇게 계속 자기 것처럼 쓰는 비견이에요. 그렇죠? 근데 식신이 있으면 식신도 있고 편재도 있으면 이 비견은 어, 편재를 내 재물을 일간의 재물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간의 일꾼이 돼서 식신을 생하고 그 비견이 식신 속에서 식신 생재를 하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비견인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육신의 배합에 따라서. 그러니 이 부분을 알아야 사주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견이 칠살밖에 없으면 이 칠살은 일간을 극하는 건데 비견이 있으면 칠살은 일간을 극하지 않고 비견을 극해요. 그러면 일간이 신약하다면 칠살에 의해서 극을 받아가지고 흉한 사주인데 비견이 있어서 비견이 대신 칠살을 막아주니 이때의 이 비견은 일간한테 귀인이 되는 거예요. 귀인. 인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비견이 있다고 해서 비견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주에서 어떻게 이 육신들이 포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비견의 역할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겁재도 마찬가지예요. 겁재가 하는 역할은 비견은 편인을 설계하지만 겁재는 정인을 설계해요. 그래서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 이 겁재는 편인보다는 정인을 설계해요. 정인을. 그렇죠? 정인을 설계해 가고요. 그 다음에 겁재는 식신을 생하지 않고 오히려 상관을 생해요. 겁재는. 그래서 이렇게 상관을 생한다. 그래서 겁재는 정인의 기운을 설계해 오고 그 다음에 겁재는 상관을 생한다. 그럼 내가 겁재가 있다. 그럼 정인이 있는지 상관이 있는지 또 정인과 상관이 다 있는지 정인만 있는지 상관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겁재가 하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겁재는 상생은 정인과 상관으로 생설을 하지만 이제는 극재는 어떻게 하냐면 겁재는 정제를 극해요. 정제. 일간의 정제. 그렇죠? 일간은 여기 있어요. 일간의 정제를 겁재가 가져가요. 그래서 겁재가 흉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겁재는 정관의 정관의 극을 받아요. 정관의 극을. 그러니까 겁재가 내 정제를 가져가는데 혹시 정관이 있으면 이 겁재는 내 정제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관의 극을 받기 때문에 겁재가 함부로 내 재물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거죠. 그래서 겁재가 있다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겁재가 있더라도 정관이 있으면 내 정제를 가져가지 못하니 그쵸? 이 겁재는 흉신 역할을 못하고
이 겁재가 있는데 정관은 없더라도 만약에 상관이 있다면 이 겁재는 내 정제를 가져가기 전에 이 상관으로 설계돼 가지고 이 상관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상관생재해서 일간의 재물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겁재가 오히려 돈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십신의 생화극재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예요. 식신이 하는 역할이 있죠. 식신이 하는 역할. 그래서 이 식신은 여기서 이렇게 비견이 있으면 비견이 있고 여기 식신이 있으면 이 식신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비견을 설계해 오죠. 비견을 설계해 와요. 비견을 설계해 오고 식신은 뭐라냐면 편재를 생해요. 편재. 그쵸? 얘가 주인공이죠. 식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내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 비견이 있는지 편재가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비견이 있으면 비견의 능력을 식신이 설계해가지고 돈을 편재를 만드는데 비견의 능력을 이 식신이 쓰는 거예요. 그럼 돈을 더 많이 크게 벌겠죠. 그쵸? 그리고 또 이 식신은 또 뭐를 하냐면 편재를 생하지만 편인은 식신의 극을 해요. 그래서 식신은 편인의 상극을 받고요. 이 편인의 극을 받는 식신을 우리가 도식됐다고 하고 이런 편인을 우리가 효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신이라고. 그렇죠? 돈을 벌어주는 식신을 편인이 극하면 흉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식신이 하는 역할은 칠사를 극해요. 칠사, 편관. 그러니까 이 식신은 편관 칠살은 뭘 극하냐면 비견을 극하는 건데 비견이나 일간을 극하는 건데 식신이 있으면 이 편관은 비견이나 일간을 극을 하지 못해요. 왜? 식신이 극제해서 얘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살펴보고 사주를 분석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상관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상관은 뭘 하냐면 겁재가 있나 봐야 돼요. 그쵸? 겁재를 설계하고 상관은 정제를 생해요. 정제를 생하는 역할을 해요. 그쵸? 그래서 상관은 겁재를 설계하고 정제를 상생한다. 하지만 이 상관은 정인의 극을 받고 그 다음에 상관이 극하는 것은 정관을 극해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상관이 정관을 보고 있으면 정관을 극하니까 이건 흉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정인이 있으면 이 상관은 정인의 극을 받느라고 상관을 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은 흉신 역할을 안 해요. 정인이 있으면. 그리고 혹시 정인이 없더라도 상관이 정제를 생하는 구조가 되면 정관을 보더라도 상관이 정관을 극하지 않고 먼저 이 상관은 정제를 생해요. 상관생제로 정제를 생한다고요. 그렇죠? 정제를 생해가지고 오히려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이때의 상관은 정관을 보더라도 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생상극의 서로 관계성을 봐야 돼요. 무조건 흉신이라고 흉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 겁재가 있는지 보고 겁재가 있으면은 겁재가 정제를 극하려고 하는데 상관이 겁재를 설계해 오기 때문에 겁재가 정제를 극해서 내 재물을 가져가지 못해요. 오히려 상관한테 설계돼 갖고 돈을 벌어주는 겁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비법의 묘법이 이런 상생상극 속에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생상극을 잘 관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편재.
어, 이 편제는 역할이 식신을 설기하고 칠사를 상생해요. 하지만 비견의 극을 받고 편인을 상극한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자, 편제. 편제가 요쯤에 있죠. 이 편제가 있는데 이 편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식신. 그쵸? 이 식신을 이렇게 식신생제로 설기를 해요. 식신을 설기하고 그다음 편제는 뭘 생하냐 하면 칠살인 편관을 생해요. 편관 칠사를 편제는 재생살로 편관을 칠사를 생해요. 그래서 편제는 식신을 설기하고 편관은 편관인 칠사를 상생한다 이거죠. 그럼 상극하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편제가 상극하는 것은 뭘 생각하냐면 편인을 상극해요. 편인을. 어, 편인을 상극하고 그 다음에 비견의 상극을 받아요. 그래서 편제가 하는 역할은 비견이 있는지 편인이 있는지 식신이 있는지 편관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편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놈이 뭘 하는지. 그쵸? 자, 또 다음 살펴볼게요. 정제가 있죠. 그쵸? 이 정제는 여기 정제가 있어요. 정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상관이라고 하는 육신을 설기해요. 상관생제로. 그리고 재생관으로 정관을 생해요. 이건 상생이에요. 상생 두 개. 그럼 상극 두 개가 있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겁재가 정제를 상극하고 그리고 정제는 정인을 상극해요. 그러니까 이 정제가 하는 역할은 상관을 설기하고 정관을 생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정제는 정인을 상극하고 겁제의 극을 받는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제가 정관을 갖추고 있으면 정제가 재생관을 해서 정관을 갖추고 있으면 이 정관이 겁제를 극을 하기 때문에 겁제가 있어도 겁제의 극을 받지 않는다. 이 정관이 이 정제를 겁제로부터 보호한다. 정관이 겁제를 극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 정제를 기준으로 상생과 상극도 있지만 또 이 육신끼리도 서로 상생 상극을 하는 것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상관생제로 이 겁제가 이렇게 상관을 생해서 상관이 죄를 만들어내더라도 내게 되면 이 겁제가 있어도 상관이 있으면 내 일간의 이 정제를 가져가지 않고 상관으로 설계돼 가지고 오히려 죄를 만들어내는데 공을 세우는 게 겁제예요. 그래서 겁상관 생제가 되는 거죠. 근데 상관이 없거나 정관이 없으면 이 겁제는 일간의 정제인 재물을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제는 정관이 있으면 재생관을 해서 관인상생으로 인성을 생하는 역할을 하지만 정관이 없으면 이 정제는 그냥 바로 제극인으로 갑니다. 정인을 바로 극하는 거예요. 정인을 이렇게 바로 극하면은 정제가 정인을 바로 극하면은 음, 공부가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서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윗사람을 능멸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제극인. 그쵸? 부모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제극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육신의 상생상극 속에 다 있다. 음,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평관. 자, 평관이 이렇게 있어요. 평관은 곧 칠살과 같은 거죠.
편관이 하는 역할은 편제를 설계하죠. 이렇게 편제를 재생살로 설계하고 또 편관은 편인을 생해요. 편인을 상생해요. 이 편관이 하는 역할은. 그 다음에 상극받는 게 있죠. 편관은 뭐예요? 식신에 상극을 받고 그 다음에 편관이 상극하는 것은 비경과 일간을 상극합니다. 이렇게 상극해요. 그쵸? 이게 식신과 편관이 식신에서는 극받고 또 편관이 극하는 것은 비경과 일간이다. 그리고 편제를 설계하고 편관은 편인한테 설계당한다. 편인을 생한다.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서로 이렇게 상생상극으로 서로 막 이렇게 엮이고 설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관은 뭘 할까? 정관. 정관이 여기 있어요. 그럼 정관이 하는 역할은 정제를 설계해요. 여기는 좀 안 보이니까 여기쯤에 정관이 있으면 이 정관이 하는 역할은 정제를 재생관으로 설계하고 정인한테 설계돼요. 정인. 관인상생으로. 그렇죠? 정제의 재생관, 관인상생. 그래서 정관은 정인한테 설계되고 정관은 정제를 설계해오고 이게 상생관계죠. 그 다음에 정관은 겁제를 극하고 그렇죠? 겁제를 극하고 상관에게 극을 받아요. 정관은. 상관에게 극을 받고 겁제를 극하고 이러한 관계가 연결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편인과 정인을 한번 살펴보면 자, 편인은 이쯤 있죠. 편인은. 자, 편인은 뭘 설계해 오냐면 편관 칠사를 살인상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비경과 플러스 일간을 이렇게 편인이 생해서 편인이 설계되는 거죠. 비경과 일간한테. 편인은 비경과 일간을 생하고 편제를 설계한다. 재생, 살인상생으로. 그 다음에 인비루. 인비루 이렇게. 인비나 이나로 편인이 이렇게 설계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편인이 식신을 상극하고 그 다음에 편제에게 편인은 상극을 당한다. 이 관계를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인을 살펴보면 정인은 정제 아니지 정관 정관의 관인상생으로 정인은 정관을 설계하고 정인이 생하는 것은 겁제를 생한다. 겁제. 이게 상생이죠. 그래서 정인은 정관의 관인상생에 그 다음에 정인은 겁제를 이렇게 생하는 거죠. 정인은 겁제한테 설계되고 그 다음에 정인은 정관을 설계한다. 이 관계를 알아야죠. 그리고 정인은 상관을 극하고 그 다음에 정제에게 극을 받는다. 이게 정인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정인이 있다고 해서 이 네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개가 사주의 육신으로 다 있어야 이 정인이 이 역할을 다 하는 거고 겁재만 있으면 설기만 되는 거고 정관만 있으면 정관을 설기만 하는 거고 그쵸? 상관만 있으면 정인은 상관을 제와 극제만 하는 거고 정제만 있으면 정인은 정제한테 제극인 당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 거고 이런 거의 관계를 보고 사주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각 십신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쵸? 이게 뭐예요? 자, 여기서 여기는 비견을 기준으로 여기는 겁재를 기준으로 비견과 겁재를 하나로 안 놓고 십신을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예, 이렇게 상생상극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비견은 편인을 설기하고 식신한테 설기된다. 그렇죠? 편인의 생을 받고 그 다음에 식신을 생을 한다. 근데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편인을 설기해오고 비견은 식신한테 설기당한다.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해요. 이게 상생관계죠. 요거는. 그리고 상극관계는 뭐예요? 비견은 편관, 칠살한테 극받고 그 다음에 비견은 편제를 상극한다. 이게 상극관계죠. 요 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비견이 이게 하는 역할인데 근데 얘네들이 또 상생상극을 하잖아 또. 그래서 편인이 비견을 생하고 식신을 생했더니 이 식신이 뭐라더라? 편제를 생하더라. 어, 그리고 편제를 생하고 그리고 편제를 생했는데 편인이 식신을 극해 오니까 이 편제가 편인을 극해 주더라. 그래서 이 식신이 보호되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 복잡한 거에 자유를 얻을 정도로 상생상극을 달달달달 이거를 익혀놓으면 정말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이 상생상극까지 다 지금 하기는 어려워도 요 두 가지 역할 비견은 편인을 설계해서 편인의 생을 받고 식신으로 설계돼서 식신을 생한다. 그리고 편제의 극을 받고 그 다음에 편제 비견이 편제를 극을 하고 편관에 이렇게 뭐 극을 받는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뭘 기준으로 또 식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식신은 또 비견을 설기하고 편제에 설기된다. 편제를 생한다. 다른 말로는. 그리고 식신은 칠사를 상극하고 그쵸? 편인으로부터 또 상극을 받는다. 요건 식신. 그 다음에 또 어, 다음 거는 이 편제를 놓고 봤을 때는 편제는 식신을 설기하고 편관칠살한테 편제는 설기당한다. 그리고 비견한테는 상극을 받고 그 다음에 편제는 편인을 상극한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또 이 편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편관은 편제를 설기해오고 그 다음에 편인한테 설기된다. 그러니까 편제의 상생을 받고 편관은 편인을 상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죠. 그리고 편관은 비견이나 일간을 상극하고 식신으로부터는 상극을 받는다. 일단 이거에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편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편인은 편관 칠사를 설기해서 상생을 받고 편인은 비견을 상생하면서 비견한테 이 편인은 설기당한다. 그쵸? 이게 상생이죠. 그리고 편인은 식신을 상극하고 그리고 편제에게는 상극을 당한다. 이렇게만 우선 이거부터 잘 익혀두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겁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겁재는 정인을 내 상생을 받는다. 즉 겁재는 정인을 설기해 온다. 그렇죠? 그리고 겁재는 상관을 상생한다. 즉 겁재는 상관으로부터 설기를 당한다. 이게 상생이죠. 그리고 이 겁재는 정제를 극하고 그리고 정관에게는 상극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관은 겁재를 설기해오고 즉 겁재의 생을 받고 상관은 정제를 생한다. 즉 상관은 정제에게 설기당한다. 상생한다는 것은 설계당한다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상생이죠. 그럼 상극도 두 개가 있죠. 자, 상관은 정관을 상극하고 정인으로부터는
상극을 받는다. 이게 상극 2개, 상생 2개예요. 그 다음에 자, 정제를 기준으로 봅시다. 자, 정제는 상관을 설기해오고 재생관으로 정관한테 설기된다. 정제가 하는 역할. 그리고 정제는 겁제로부터 상극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정제는 정인을 보면 상극을 한다. 이게 상극 2개, 상생 2개. 정제는 겁제와 정인을 극을 받고 극을 하고 상관과 정관을 상생받고 상생한다. 요거를 잘 익혀두시고요. 이게 정제 역할이었고요. 정관의 역할은 정제를 설기해서 정제의 생을 받고 정인한테 설기된다. 즉 정관은 정인을 상생한다. 요게 상생 2가지. 그리고 정관은 겁제를 상극하고 그 다음에 상관으로부터는 상관으로부터는 정관이 극을 받는다. 요 상극 2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인을 기준으로는 정인은 정관을 설기해서 정관의 상생을 받고 그 다음에 겁제한테 설기된다. 정인은. 그래서 정인은 겁제를 상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정인은 뭐예요? 상관을 상극하고 정제로부터는 상극을 받는다. 이게 정인의 역할이에요. 얼마큼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쭉 서술해 놓은 정인은 정관을 설계하고 겁제를 상생하지만 정제의 극을 받고 상관을 상극한다. 이런 것들을 외우시고 익히시면서 이 표를 보고 비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편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겁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생상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에 이것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직접 손으로 그려가면서 10번 이상 이 상생상극을 그려 보셔야만이 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육신에 대해서 이제 대략 마쳤습니다. 그러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생상극의 그 역할에서도 또 서로 또 같이 연결되는 상생상극의 관계까지를 볼 줄 알아야 육신 통병과 사주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지 아니면 다음 진도를 넘어가야 될지 생각을 해서 다음 강의 계획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